김지선. 아, 이뻐요. 자, 박수 안 친 사람. 네. 꺼졌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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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제가 이 머리 보이시나요? 네. 네. 그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나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나무. 예뻐요. 겨울에 푸른 이파리 보고 싶을 거 할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괜찮나요? 멋져요. 네. 이뻐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네?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사장님? 이거 미용실 가면 해줍니다. 해달라고 하면. 네. 박상선 판 줄 알았다고 하는데요. 판. 네. 아침부터 미용실, 네. 새벽부터 미용실 가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죠. 네. 마이스토리부터 또 아듀 2020 또 어떻게 각자 정말 뜻깊은 한 해를 보내셨을 걸로. 네. 우유빛깔 김지선, 네. 설아 화이팅! 네. 좋네요. 실시간 이런 소통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얼굴이 김유리 사장님인데 김유리 사장님 아직 화면을 끄고 계셔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네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네, 시간 네, 시작할까요? 네, 네. 네. 제목이 제목 어떠세요? 플렉스예요. 네, 이제 나도 부자야. 확 와닿나요? 네. 네. 이게 이제 나도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안 드는 네, 다 들으셨네요. 이 화면이 좀 많이 보였거든요. 네. 이게 사실 이 문구 부자라는 이 말이 가슴에 확 와닿아야 돼요. 확 와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부자 될 수 있어요. 부자라는 말을 하면 뭔가 나하고 먼 느낌이고 이렇다라고 하면 안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내가 부자라는 생각을 진짜 지금부터 깊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제목으로 달아놨거든요. 우선에 제가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정말 이런 시간 함께하는 이 시간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고 아울러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뉴스킨을 하고 지금 이제 14년 차에 들어가는데 제가 무엇보다 여러분들랑 같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랑한다는 거 네, 정말 알아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큰 집, 네, 이렇게 집 앞에서 풀밭에 앉아 있는 모습, 이거 본인의 모습이라고 상상하시나요? 네. 네. 상상하시죠? 네. 네, 상상하셔야 돼요. 상상을 떠나서 이 사진 속에 내가 들어있다라는 거를 정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정말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요 앞에서 뛰어놀고 있고, 그, 유리창 안쪽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이 지금 렌지 위에서 이렇게 보글보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되면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저녁이 되면 불빛이 환하게 있는 데서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맨발로 왔다 갔다 해도 되겠죠? 그럼 맨발로 느껴지는 그 잔디의 느낌은 어떨까요? 그리고 여자분들이라면 진짜 나풀나풀할 걸을 때마다 살랑살랑 소리 나는 그런 스커트를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네, 바빠도 괜찮겠죠? 이런 느낌을
눈을 감고서라도 내가 느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과연 이 집, 어느 집에 나왔던 거 아시죠? 어느 영화에 나온 거 아시죠? 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부자 박사장 집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내가 이 집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 이렇게 계산을 해봤다고 해요. 보통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이 집을 살려면 우리 얼마가 걸리는지 계산해봤더니 547년. 근데 547년 중에 돈을 일절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한 거죠. 모으기만 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547년. 그러니까 진짜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구나. 할 수가 없구나. 너무나 불가능한 현실이라 슬프다. 이런 말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런데 뉴스키는 어떨까요? 뉴스키는 가능하나요? 네. 네, 제가 뉴스킨 사업 시작할 때 최숙희 신용태 사장님이 블루 다이아몬드셨어요. 블루 다이아몬드셨어요. 그때 살고 계신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부산에 부산에 거기 반여동에 아시아 선수촌이 있는 그런 낙천대 아파트라고 있어요. 롯데 낙천대 34평. 거기 살고 계셨어요. 거기 살고 있으면서 지금 갓 그랜저 차를 바꾸신 때였어요. 그때 제가 뉴스킨에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리고 하영미 사장님은 차는 뭐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엄청 열심히 하던 때예요. 진짜. 세미나 끝나면 하루하루 나가고 하는 그런 때에 제가 들어오게 된 거죠. 하정사 마찬가지요. 최희목 사장 그때 없었다기보다는 저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최초이상 그때 없었죠? 그때가 뉴스킨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숙희 신용대사장님 생활이 엄청 많이 바뀌죠. 그때부터 바뀐 게 뭐냐면 최숙희 신용대사장님이 34평에서 40평대 이사하는 걸 제가 받고 40평대에서 60평대로 이사하는 걸 제가 받고 60평대에서 지금에 사시는 80평대 이상의 집에 이사하는 걸 제가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변하는 것도 제가 다 봐온 거죠. 그러면서 저도 많이 변했겠죠. 네. 뉴스키는 근데 그분들이 좀 전에 나왔던 그분들이 정말 특별한 분들이냐 정말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던 거예요. 전직이나 뭐 생활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걸 봤으면 근데 뉴스킨이라는 거를 통해서 바뀌신 거예요. 그러면 돌려서 말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일반인 분들이 뉴스킨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로또에 당첨되지 않고 어떤 생활의 그때 레벨이 바뀌어질 확률이 얼마나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뉴스킨 해야 되는구나. 당연히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뉴스킨으로 나도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나도 생활의 레벨의 어떤 그 단위를 바꿔보자.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뉴스킨을 했고 이렇게 바뀌었죠. 이게 내가 뉴스킨을 시작하고 9년차 될 때 백만장자 서클 멤버가 돼서 미국 본토에 있는 이 무대에서 이렇게 이 뭐라 그러죠? 걸어가게 된 거죠. 인증식을 받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저기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지금 상상하셔야 돼요. 내가 저기에 백만장자가 돼서 저기 서겠다 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저는 백만장자가 언제쯤 될지를 계산을 해봤어요. 사실 이게 계산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내 나름대로 백만장자면 1년에 얼마를 받아야 되고 1년에 얼마나 받는 그 토탈 어쨌든 100만 불이라는 거에 내 페이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페이가 몇 명이 사업자가 있으면 될 것이고 그게 어떻게 하고 몇 년이 지속이 되면 되겠다는 걸 내 나름대로 계산을 정말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런 계산 없이 그냥 하면 안 돼요.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확 와닿을 수도 있고
언제 될지 까마득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분명 까마득하게 느껴지면 이걸 빨리 당기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집에 와보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사업할 때 그 상황과 지금은 바다가 보이는 이런 곳에, 또 살게 되었죠. 그리고, 네. 저는 저의 어떤 스토리를 가만히 들어본, 오늘 말스토리 하신 한마음 사장님 스토리가 다 비슷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뭔가 잘 살고 싶은 욕망은 가득한데, 제가 내 환경에서, 내 학력에서 할 수 있는 선은 정말 한계가 많았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인데, 뭔가 방법이 없네. 열심히는 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건 없고, 맨날 힘들고,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어떤 탈출구 같은 느낌으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탈출구에서 신혼여행에서조차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딱 그때가 IMF 터지기 얼마 후였기 때문에 외국이라는 거를 비행기를 나는 또 언제 타보나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벌써 미국 본토 땅에만 한 8번, 9번? 그리고 하와이를 8번, 9번? 네. 누구가 지금, 어저께, 며칠 전에 데이터 나왔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잘 안 되죠. 외국 국가별로 이동이 안 되는데, 정말 제일 가보고 싶은 나라에, 7위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와이가 들어가요. 근데 그 하와이를 정말 평범했던 주부인 내가 그 하와이를 진짜 손에 몇 번이지? 8번, 9번? 그 하와이 뒷골목, 그 뒷골목에 마트를 어느 쪽으로 가면 되고 거기 있는 백화점을 어떻게 가는 길까지 다 알 정도 하와이를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또 2년 전이니까 그때는 또 프랑스에 가게 됐죠. 에펠탑도 진짜 보게 되고 몽마르트 언덕이 소설책에 나온 몽마르트 언덕이 어떻게 생겼는지 개선문이 뭔지 네 풍차가 이거 네덜란드죠. 풍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유럽 감자의 맛을 또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말로만 듣던 그런 그림 고흐 고흐의 매니아가 많다는 것도 이때 알게 됐고요. 그리고 안내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안내의 집이 다락방처럼 조그만한 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가보면 알아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살아나갔는지. 그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게 뉴스킨이 아니었으면 제가 감히 꿈이나 꿨을까. 정말. 그리고, 네. 이거는 지중해 앞바다입니다. 지중해 앞바다가 이렇게 파래요. 그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놀라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나도 바닷가가 보이는 이 집에 살고 있지만 지중해 바다는 정말 보지 않고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느낌이. 네, 이 느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가보셔야 돼요. 꼭.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요인은 뭐냐면 뉴스킨으로 여러분 삶을 디자인하세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보물지도를 만드시고 하셔야 돼요. 보물지도는 오늘 정말 잘 해주신 고병호 사장님의 미래일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막 그려지잖아요. 상상이 막 되잖아요. 막 김정희 사장님의 뭐 모습이 그려지고, 네. 이 고더블 댄스 하는 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상상을 하셔서 디자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정말 미래를 바꾸고 싶습니까? 네. 네. 소리는 안 들리도 입 모양으로 알 수 있는데 바꾸고 싶습니까? 네. 네. 한마음 사장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네,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정말 바꾸고 싶은데 현실 점검을 일단 하셔야 돼요.
현실 점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실 점검이, 된다, 안 된다,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박차고 나가서 내 삶을 디자인하려면, 내가 이것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려고 현실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절박해지면 이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 점검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터지고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건 다 어때요? 힘들다, 어렵다, 전부 다 문 닫아. 어저께 부산의 가장 번화가 부산의 9시 상황을 얘기해줬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 불이 다 꺼져 있다는 말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 꺼져 있으면 사람들도 없겠죠? 돈이 돌아갈까요? 경제가 돌아갈까요? 경제도 깜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는 게 나오지만 제가 뉴스킨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몇몇 분들의 내 주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몇몇 분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어떤 상황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아세요? 그분들 어렵다, 힘들다 소리 하나도 하지 않고 무슨 얘기 할까요? 그분들 하는 얘기는 내 이번에 집 세 채 샀다. 아파트 세 채 샀다. 그리고 포항에 한 대 사고 여기 아파트 2대 사고. 그래갖고 또 무슨 땅 사고 싶다. 언니 그거 진짜 사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리고 누구는 가게가 안 된대.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가게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안 된대. 그래서 이거를 접고 새로 하나를 차려야 되는데 안 된다고 이 카페가 안 돼서 어떡하지 절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접고 새로 하나 땅을 보러 다니고 있다. 그래서 지금 땅을 하나 샀다. 그리고 건물 짓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카페가 안 돼가지고 절망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땅을 사고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이걸 하려고 한다. 새 나가는 게 싫다. 그분은 이 카페를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그냥 취미생활처럼 하려고 카페를 한 거예요. 돈은 딴 데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를 내가지고 해보니까 전세 월세 나가고 주인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짜증난다. 그냥 내가 땅을 사갖고 건물을 지어서 내가 할란다 해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틀린지 아시겠죠?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한 생활을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이 와중에도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또 누군 이러더라.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제품이 안 와서 미치겠다. 언니 쓰레기통이 안 와서 죽겠어요. 쓰레기통이 안 와가지고. 그릇도 시켜놓고 쓰레기통도 시켜놨는데 쓰레기통이 안 와. 왜 쓰레기통이 안 와? 독일에서 제품이 안 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노란 쓰레기통이 너무 예뻐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 너무 내가 좋아하는 그 쓰레기통, 노란 쓰레기통이 집에 도착을 안 해가고 미치는 마음 이해하시나요? 내 집에 이 노란 쓰레기통이 딱 필요한 거예요. 나 이사를 해갖고 인테리어 싹 해놨는데 이 노란 쓰레기통이 난 필요한 거야. 독일에서 온. 근데 코로나 때 운송이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안 오고 있는 거야. 한 달 넘게. 저 자리 딱 넣으면 딱 되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자들이. 네. 그런 고민하고 싶지 않나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분들 주변에 많지만 그분들을 일일이 돕는다. 너무 좋은 생각인데 그런 고민도 하고 싶지 않나요? 내가 정말 느꼈어요. 부자의 삶은 정말 틀리구나. 틀리구나. 응.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내 마음부터 나는 부자라는 생각을 하고 나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하기 위한 현실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부터 바꾸셔야 이 사업에 임하는 마음부터 바꾸셔야 다시 돌아갈게요. 그런 삶을 누릴 만한 게 저같이 정말 평범한 사람들은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유산이 많고 사업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는 유산 받은 것도 없고 나는 그런 사업을 제대로 할 능력도 없다. 근데 뉴스킨을 잘할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뉴스킨을 선택했고 뉴스킨을 열심히 했어요. 왜?
저와 같은 일반인들이 그런 과정을 밟고 성공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제가 한 번씩 저는 TV가 뭐 집에 있는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TV를 그리 자주 보지 못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딱 보게 되는 게들이 있거든요. 자, 이분이 골목 식당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거기 백종원. 제가 이 프로를 보고 백종원이 늘 탄탄대로가 아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백종원이 이분을 찾아간 거예요. 장사 전에 오픈했는데 잘하고 있냐 하고 찾아갔더니 이분이 보니까 저절하게 앉아 있는 거죠. 왔더니 그 전에 하던 식당이 망해가지고 이걸 다시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이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지. 그래서 물었어요. 백종원 뭐라 부르죠? 백종원 씨가 이렇게 해야 되나? 네. 장사하는 목적이 뭐죠? 장사가 잘 되고 싶죠? 하고 물었더니 뭐 잘 되면 좋겠지만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딱 생각해서 이 식당에 이 주인이 이런 마인드 딱 가면 표정이 딱 나오잖아요. 이 식당에 다시 가고 싶으세요? 그리고 이분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드나요? 안 들죠. 이런 마음으로 무슨 일이 되겠어요? 가게가 되겠어요? 근데 봤더니 예전에 했다가 망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거 해도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그래서 백종원이 자기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빚만 17억 원 있었다. 그 전에 사업을 했다가 망하고 했던 것 때문에 빚만 17억 원 있었어요. 진짜로. 빚만 17억 원. 잠이 왔겠냐고 묻는 거죠. 잠이 왔겠냐고. 자살도 하려고 했대요. 자살도 하려고 했대요. 백종원이. 그러면서 그런데 내가 또 뭔가를 시작하고 내가 장사 처음 시작할 때 아침에 거울 보고 100번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를 100번 얘기한 거예요. 입에서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좀 더 손님에 대한 진실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100번씩 연습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리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발전시킬 노력을 계속 한 거죠. 계속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된 거예요. 그냥 봤을 때 아침에 거울 보고 100번씩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가 잘 살아보겠다, 정말 악착같이 잘 살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이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잘 살겠다는 마음이고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 하루 한 번도 생각 자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부터 제대로 가지셔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 본인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된다. 자, 찾아온 기회를 간절히 잡느냐의 그 결말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회가 어째 보면 내가 이 가게를 차리고 이렇게 했는데 백종원이라는 제대로 된 그 CEO의 어떤 힘을 빌어서 내 가게에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기회예요. 지금 가게가 얼마나 많은데 백종원에 한번 방문한 것만으로는 엄청난 기회잖아요. 근데 이 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레시피도 만드는 거에도 불구하고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뭐가 달라지겠냐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뉴스킨이라는 기회는 다 주어졌어요. 내가 잡았어. 하기는 했어. 그런데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정말 이걸 통해서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 그걸 통해 가지고 뉴스킨이 되냐 안 되냐예요. 되냐 안 되냐예요. 그래서 마음부터 바꾸세요. 마음부터. 이 영상을 한번 볼게요. 소리 들리세요? 1만 시간의 법칙을 기억하는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1만 시간은 대략 하루에 8시간씩 약 4년을 투자한 것과 같다.
그렇다면 4년 뒤 나는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까? 재미있게도 1만 시간의 법칙 이론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에릭슨 박사는 많은 사람들이 1만 시간의 법칙을 오해하고 있으며 1만이라는 숫자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중고등학교 시절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학생이 꼭 전교 1등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매일매일 운동을 한다 해도 완벽한 바디라인에 최고로 건강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벤저민 프랭클린. 무려 50년 동안 거의 매일 체스를 두었지만 실력은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수준이었다고 한다. 1만 시간 법칙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실행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1만이라는 숫자에 집착했지 정작 중요한 1만 시간을 보내는 방법과 질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 배신을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1만 시간을 채운다 한들, 미친 듯이 노력한다 한들 전문가가 될까요? 대답은 노입니다. 노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도달 가능한 기계적인 노력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무조건적인 노력은 기계적인 노력 차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의식적인 노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집중하기, 피드백, 수정하기. 먼저 집중은 지금 익숙하고 편안한 상황인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학생이라면 TV 앞에 소파를 박차고 책상에 앉아야 합니다. 무더위에 만사가 귀찮아졌나요? 내가 되겠어? 이번 생은 포기. 이런 정신을 걷어차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나의 점수는 80점. 꼭 90점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피드백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미 성취한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공부나 운동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하고 있는 방법에 잘못된 것이 있어도 깨닫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강을 보고 여러 유튜브 영상을 뒤져본들 전문가를 직접 만나 조언을 듣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미세한 점을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끝으로 피드백을 통해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각 수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어떤 것이 이들을 탁월하게 만들었을까? 지금도 궁금한가요? 강조하건대 타고난 능력이란 없습니다.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만들어질 뿐입니다. 30여 년 연구한 결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설명되지 않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집중, 피드백, 수정하기. 단순히 오랜 시간을 들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에겐 기계적인 노력이 아닌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이 뭐라? 미tun이 형. 바하고 둘이 뭐지? 그렇지? 오케이. 뭐라? 네, 잘 보셨죠? 네. 네. 제가 이 영상 처음과 끝에 나와 있는 이 애기 영상, 뭔가 틀린지 아시겠죠? 네. 뭐가 틀린지 아시겠죠? 어떤 마음으로 정말 그냥 그 내용 중에 정말 주옥 같은 얘기지만 딱 떠오르는 장면이 이거예요. 거기서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팔을 막 돌리면서 운동하는 게 나왔죠. 이게 땀을 찍찍 흘려. 이거 뭐 하려고 하는 운동이에요?
막 그리고 있지만 내가 진짜 목표가 뭔지 어떤 걸 내가 바디에 뭐를 하고 싶은지를 정말 제대로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의자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십 번 똑같은 걸 반복했지만 내가 의식을 하고 내가 목표를 정하고 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단번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단번에 올라갔을 때 그 수많은 또 어떤 노력이 또 뒷받침은 분명히 되었을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뉴스키는 많은 사람들이 했다가 나가는 경우 많아요. 안 된다고 가는 경우 많아. 근데 뭐를 놓치고 있었냐면 해내야 되겠다는 집중을 해가지고 뭐를 내가 목표고 요거에 어떤 그걸 놓쳤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에베레스트는 오르는데 에베레스트는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올라가고 이 루트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하룻밤 자고 이렇게 하고 이게 필요한데 그냥 가는 거야. 나 에베레스트 간다 하고 터덜 가는 거지. 터덜 막 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어때요? 이 바람 내가 생각했던 눈보라가 더 심한 거지. 어머야 이거 안 되겠네 하면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똑같이 목표가 정해져도 의식적인 노력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을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눈에 보여요. 아,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요거 하니까 안 되네. 그럼 요걸 바꿔야지 하는 게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수정을 해야 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의식적인 노력.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정말 봐야 돼요.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게 내 버릇이 일어나는 일인가? 아닌가? 이걸 느껴져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 의식적인 노력을 하다 보면 소비자들이나 뭔가 아까 얘기했던 도용기사님 했던 그런 이 뭐죠? 막 명현 현상처럼 이렇게 일어난 이런 것들이 이게 너무 쉽게 그냥 잘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진짜 필요하다. 그리고 목표에 집착하셔야 돼요. 목표에 집착하셔야 돼요. 목표에 집착하셔야 돼요. 목표는 누구나 지금 오늘 목표 발표를 다 했잖아요. 이게 어떤 분들은 목표에 집착하고 있구나. 이 목표 발표하는 것만 들어도 이분은 목표에 집착하고 있구나가 느껴지고 이 사람은 그냥 외치는 대로 남들 하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 해왔으니까 목표를 외치는 거나 사실 다 느껴져요. 다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이 아닌데 저런 목표를 잡다 저건 아니다라는 게 이게 딱 들으면 알거든요. 왜? 경험을 내가 다 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표를 정했구나. 아니 그냥 뭐 하는 대로 뭐 그냥 해왔는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목표가 그 달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달 되면 또 시작해요. 또 똑같은 목표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해서는 5년,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돼도 그 자리입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내가 이번 달에 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기한 있는 목표를 정해야 돼요. 꿈하고 목표는 틀린 게 뭐냐면 꿈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목표는 눈에 보이는 시각화하는 거예요. 목표는 시각화하는 겁니다. 눈목자에 표시갈 표자거든요. 눈에 보이도록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을 정해놓는다는 거는 내가 그려놓는 거예요. 나의 로드맵을 그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일 수 있지만 기한을 정한다는 거는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일기도 1년 후에 12월 31일에 하는 일기 5년 후에 하는 그거는 뭐냐 그 기한에 어떻게 모습을 내가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EBP가 안 되시는 분은 EBP를 몇 월에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 EBA는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목표를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장님 EBA 목표가 몇 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EBP가 안 됐지만 사장님 EBA 언제 될 거예요? 라고 묻으면 그게 나와야 돼요. 그거는 좀 장기적인 거잖아. 내가 백만장자가 언제 되겠다는 기한을 딱 정해놓으면 그에 따라 백만장 정해놓으면 어때요? 내가 적어도 내가 계산해봤다 했잖아요. 내 밑에 있는 내 조직이 몇 명은 돼야 되겠네. 그 몇 명이 되려면 내가 적어도 팀 메리트가 돼서 라인은 이렇게 해서 어떤 조직이 나와야지 이게 되겠네. 쉽잖아요. 내 대리점 곱하기 5% 하면 되잖아. 팀 메리트가 10%예요. 하면 되잖아.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EBP는 언제야 되겠네. 그래서 EBA가 언제 될 건지 EBP가 언제 될 건지 네가 미리부터 다 정해. 백만장자 되는 것부터 정해놔야 돼요. 그럼 EBP 언제 되겠 EBP 어떻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사업자가 4명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자 4명 이상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보상 설명을 내가 하루에 2건, 3건을 하고 다녀야지 이 사업자를 만들 수 있겠네.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보상을 잘 못 푼다. 그럼 내가 근데 보상 푸는 연습부터 해야 되겠네. 내가 사업 설명을 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대리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보상을 안 풀고 제품은 맨날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내가 사업자가 나와서 레버리지가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그냥 사과나무 아래 앉아갖고 사과 언제 떨어지노 하고 입 벌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보상을 풀지 않고 사업 설명을 하지 않으면 사업 설명을 할 줄 알아야지 레버리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내가 사업 설명 지금 못하겠다. 간이 떨려서 못하겠다. 간이 떨리는 이유는 내가 입에 안 익어서 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야 돼. 근데 하려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럼 계속 들어. 듣고 하다가 이거 꽂힌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 꽂히는 걸 내가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누구라도 붙잡고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연습하고 이렇게 그럼 내 입에서 졸졸졸졸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저는 사업 시작할 때 그때 한창 저한테 꽂혔던 세미나가 뭐냐면 어느 분의 세미나였어요. 정영모 사장님의 세미나가 그 어떤 그 사업 설명이 그래서 진짜 그 세미나를 100번, 200번, 한 300번 정말 들었어요. 계속 들었어. 그러면서 사람들만 맨날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사업 설명 엄청 많이 했어요. 보는 사람마다 사업 설명하면서 언니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언니 요거부터 써봐야 돼요. 언니 180도 써보세요. 이게 나온 거예요. 데모를 해도 우리 언니 사업을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되는데 언니 데모는 이거 딱 보시고 언니 마음에 드는 거 딱 해서 소개 딱 해주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레버리지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책임감 있게 목표를 이루셔야 돼요.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이 책임감이라는 거는 특히나 벨로시티의 핵심이에요. 내가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의 스폰서의 몇만 라인이 된다고 내가 생각하고 그 목표를 내가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루어야만 내가 한 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내가 이걸 이루어야만 내 스폰서가 EBA가 되는구나, PA가 되는구나를 가진 마음으로 내가 목표에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당당해지고 훨씬 더 간절해져요. 그것이 곧 나를 일으키는 거고 내 파트너들과 같이 다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엄청 중요합니다. 벨로시티 핵심이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에 집착하는 거. 목표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목표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도영주 사장님, 네, 목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집중을 해야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세분화된 그 계획이 나오니까. 자, 다시 물어볼게요. 목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이 목표를 이루면 뭐가 돼요? 뭐 할 수 있어요? 성공하죠. 부자가 됩니다. 그쵸. 그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꿈.
꿈이라는 것도 너무 멀리 상상하지 말고 정말 당당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이루어지려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이 목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면 바로 Y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꿈과 내 Y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가. 네. 제가 뉴스킨을 처음 시작하고 뉴스킨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적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그때 당시에 나한테 가장 절실한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돈을 제대로 벌고 싶었고 돈을 벌면서 큰 소리 치는 남편한테 도리어 큰 소리 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문구가 뭐냐면 내가 갈바니까 돈이 들어온 통장을 남편한테 던지는 그날까지라고 내가 했었거든요. 그게 나의 뉴스킨 하는 이유였어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 같지만 그 당시에 나의 가장 절박한 게 그거였거든요. 갈바니까 통장을 남편한테 던지는 그날까지. 갈바니 왜 던진지 아세요? 신지 선생님 갈바니 내가 왜 던질까요? 남편한테 통장하고 신지 선생님 계신 거 맞죠? 다시 신진석 사장님 네, 갈바니까 통장을 남편한테 왜 던지려고 했을까요? 일단은 갈바닉은 앞으로 하고 던지는 거고요. 감정이 실려 있는 거고, 통장은 네. 나도 당당한, 네. 당당하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답이 나오네. 그러면 다시, 고병호 사장님. 고병호 사람 알 수도 있겠다. 네, 네. 고병호 사람 답 알 수도 있겠다. 내가 전에 했던 거. 왜 갈바닉하고 통장을 던졌을까요? 남편한테. 잘 모르겠는데. 모르는구나. 선생님 그러면, 맞춰봅니다. 자, 도영규 사장님. 내가 남성분한테. 도영규 사장님. 정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 저 댓글 달아놨는데 통장을 왜 남편한테 던질까요? 통장을 일단 먼저 던집니다. 그래서 내 네. 돈 이만큼 벌어놨으니까 내 힘드니까 네. 내 갈바닉 해달라고. 이야! 남편아. 네, 스타벅스 커피 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야 진짜 됩니다. 이야. 내가 엄청 하니까 통장 딱 돈 들어오는 거 봤지? 등 좀 밀어봐라 이거예요. 등 좀 밀어봐라 이거예요. 아 쉐피젤도 던져야 되네. 맞네. 네. 그게 저의 목표, 정말 그때 당시에 목표였어요. 왜냐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돈을 못 벌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내가 아기를 가지면서부터 내가 돈을 안 들어오니까 왠지 주눅이 계속 들더라고요. 근데 뉴스킨이라는 걸 딱 알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그냥 평범한 여자의 마음으로 나 돈 버니까 너무 좋다. 내가 돈 벌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꿈이 더 커지고 더 커졌겠죠. 네. 그래서 진짜 내가 절실한 Y를 자꾸 생각하시고 자꾸 이 Y를 이루려면 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 그러려면 내가 목표에 집중해야 된다. 악착같이 해내야 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나의 꿈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절실하게. 그리고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쿡 찌르면 내 목표는 언제 EBA입니다. 그리고 언제 EBP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 상응하는 도전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상황이 어떻든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있냐. 그게 정말 진짜 잘하고 있는 사장님이 오늘 목표 발표 중에 정말 저 사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했던 한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유전주 사장님이에요. 유전주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꼭 나와 같은 사업자 만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내가 생각해도 절실하게 잘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제가 최근에 접한 책이 체인저블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아직 다 못 읽어봤어요. 근데 내가 조금 읽어봐도 이 책 진짜 괜찮네. 정말 좋네 하는 걸 보고 내가 김 변호사님한테 빨리 이거 읽어보라고 했더니 좋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스카이팀에서 적어도 다음 달 1월 1일부터는 이 책을 먼저 가지고 다 독서 미팅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뭐라든 누구나 부자 잠재력이 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부자 잠재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그런데 부자가 누구나 잠재력이 있는데 부자가 되려면은 그들만의 생각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진짜 좋은 내용이 많았어요. 물론 이런 동기부여 책이 굉장히 좋은 게 많지만 특히 이 책은 내가 실천하고 쉽고 내가 하기 쉬운 거. 먼저 첫 번째 제가 꼽은 게 뭐냐면 내가 제일 따라하기 쉬운 거. 부의 청사진을 그린 5가지 문장이 있어요. 나는 온전하다.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내가 행동하는 모든. 그리고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남을 잘 돕는다. 여기에 나왔던 이분, 빈털터리 청년이 700억 억만장자 될 때까지 이 5가지를 매일 아침 100번 이상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대요. 머릿속이 아니라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각자 이렇게 맞는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 봐라라고 했는데 저는 이 문구 자체가 좋았던 거예요. 나는 온전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남을 잘 돕는다. 100번씩 외쳐보는 거. 우리 같이 하도록 합시다. 스카이팀. 중요한 말이죠. 백만장자 되는 일은 쉬웠는데 백만장자가 될 거라고 믿는 게 너무 어려웠다. 레스 브라운이라는 분도 여성분이에요. 사회사업가이고 지금 이제 이렇게 동기부여 강사이신데 이분이 백만장자 이상이 되기 전에 아주 일반인이었을 때 돈을 버는 방법을 누가 막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에서 백만장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 안에는 내가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평범하게 보였던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여성분이.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엄청 많은 백만장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자신감, 저 정도의 사람이 백만장자면 나도 하겠네. 나도 하겠네.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나는 백만장 되겠다.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백만장자 될 거라고 믿어버리면 엄청 수월해요. 뉴스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백만장자 되겠다는 생각, 난 된다. 하면 돼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죠? 제가 사업하고 1년, 2년 차에 어떤 사진들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부터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물론 그때 말하는 거랑 지금 말하는 거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 잠재력에는 그 속에는 나는 분명히 뉴스킨으로 엄청난 일을 해낼 것이라는 걸 나는 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인을 먼저 믿으시고 이 영상은 물론 작년입니까? 올해 초에 저희가 뉴질랜드 트립을 갔어야 했잖아요. 갔어야 했어요. 간다고 할 때는 이제는 사실 어떤 감정이었냐면 이제 트립은 세계 트립은 매년 갈 거니까 매년 2번 이상은 갈 거니까 라고 그냥 일상처럼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간다고 발표가 딱 나고 나니까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뉴질랜드는 코로나가 풀리면 가겠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본인들의 모습을 여기 넣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모나코에
가장 최근에 갔다 온 모나코에 트립을 갔다 온 영상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모습을 자기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고하실 점은 이거에 있는 사진을 김대훈 사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 모습은 잘난 모습이 넣고 내 모습은 희한한 모습이 들어있어요. 네, 거기에 본인의 모습을 넣을 거기 때문에 관여치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정말 감동받았던 건 뭐냐면 정말 여러분의 수고하신 여러분한테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 하면서 본사에서 우리의 이름을 탁 넣어준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네. 그 모습까지 본인의 이름을 문구를 생각하면서 탁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게 궁금해질 때 Tell me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뭐가 널 행복하게 하는지 Text me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Your every picture 내 머리만 듣고 싶어 Come be my teacher 네 모든 걸 다 가르쳐줘 내 삶은 on top 너야 상관계 섭섭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너의 관심사 걸음걸이 말투와 사소한 작은 습관들같이 난 말했지 너무 작다 내가 영웅이 된 거라고 난 말했지 운명 따윈 전부터 내게 아니었다고 세계의 평화 너내 앉아서 그저 널 지켜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기도 했어 높아버린 스카 커져버린 험 때론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깨달았을 때 나 다짐했던 걸 네가 준 게 그 후세 나에게로 태양이 아닌 너에게로 Let me fly 아이고, 2점이다. 네. 어때요?
상상이 되십니까? 네. 네. 그 안에 모습들 다 닮았나요? 나의 모습을 다 닮았나요? 네. 아, 진짜 그때 갔던 이 사진들을 보니까 그때 그 어떻게 해서 거기 서 있게 됐는지가 진짜 다 떠오르네요. 진짜 거기서 김 변호사님이 어느 그 인포메이션에서 여자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호텔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고 하는 모습을 거기 가서 거의 김 변호사님 거의 체크인 체크아웃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프랑스 여자분이에요.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김 변호사님이 모든 나라를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얘기할 때 항상 한국말로 해요. 체크인과 체크아웃 그다음으로 레스토랑 가서 물 더 달라 이런 거 전부 다 한국말로 다 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다 알아들어. 네,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모습들 정말 제가 이걸 다시 영상을 다시 보면서도 제가 드는 마음은 진짜 뉴스킨 감사하다. 진짜 뉴스킨 감사하다. 그런 게 진짜 해가 갈수록 드는 것 같아요. 해가 갈수록. 네.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하시고 진짜 진지하게 해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셔가지고 해낼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해놓고 해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냥 해내면 되는 거예요. 해내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이 많아요. 이 목표를 못하게끔 하는 일들만 생기는 것 같아. 다 그래요. 다. 그렇지만 그거는 뒷전으로 그냥 해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스카이팀 2021년 모두 부자 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